하이 빌리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게 무슨 영어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속해 계시는 유튜브를 발음대로 적어 놓은 것인데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라고 읽을 줄 아신다면은 바로 영어 발음 기호를 아시는 거고요. 이걸 보고 이거 알파벳이 아니고 이건 뭐지? 라고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영어 발음 기호를 읽을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발음 기호를 보고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또 이 발음 기호를 모르는데 발음 공부는 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발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이 발음 기호를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게 A, B, C, D에 해당하는 영어의 알파벳이죠. 그런데 이 영어의 알파벳은 사실 이 문자로 소통하기 위한 읽기와 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인 영어와 듣기와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리와 발음으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발음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음 기호라는 것은요, 모든 발음 그리고 모든 소리에 해당하는 것을 문자 모양으로 표현을 한 기호를 말하는 건데요. 영어 단어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A, B, C, D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배워야 하듯이 여러분들께서 발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고 듣기 위해서는 이 발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인 발음 기호를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발음 공부의 중요성을 놓치시고 발음 기호를 모른 채로 발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왜 발음 기호가 필요한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발음 기호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영어 단어를 발음하려고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스펠링대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스펠링과 발음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시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에 해당하는 lettuce 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발음하시는 줄 아시나요? 보통 발음 기호를 읽을 줄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 상추라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공부를 따로 안 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lettuce라고 lettuce 이 U 발음을 살려서 lettuce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단어의 발음 기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발음 기호대로 발음을 해보면요, lettuce가 아니라 lettuce, tuce가 아니라 tis가 되죠. 그래서 이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아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눈에 보이는 스펠링대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까지 캐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급하고 막 게을러지고 귀찮아질 때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영어 단어를 봤을 때 그냥 이 단어의 발음이 그냥 스펠링대로 가겠구나 아니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발음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아시고 정확하게 발음 기호를 읽으셔서 정확한 발음으로 새로운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에 배워놓을 때 정확한 발음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고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예상으로만 했던 잘못된 발음으로 계속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발음 기호를 배우시고 발음 기호대로의 정확한 발음을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게 길게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제대로 영어 실력을 쌓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발음 기호가 듣기에도 해당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이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발음을 할 때 원래 발음 기호대로의 정확한 발음을 해주니까 이 원어민의 발음을 하는 진짜 발음과 내가 영어 발음을 제대로 착각해서 몰랐던 그런 발음의 차이가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볼 때는 아는 영어 단어인데 들을 때는 또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어 단어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이 영어 발음 기호대로의 정확한 영어 발음을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듣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눈에 보이는 스펠링대로의 발음이 아닌 진짜 정확한 발음을 배우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발음 기호라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 발음 기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는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글로 쓰는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에 이 발음 기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예시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살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발음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음하죠?
바로 live. live. 자, 발음 기호도 이렇게 나오면서 발음을 live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스펠링에 해당하는 단어가 살다, live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으로 또 다른 발음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live라고 똑같은 스펠링으로 쓰이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라이브 쇼라고도 하는 생방송에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근데 이 뜻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live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live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똑같지만 다른 뜻으로 다른 발음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스펠링이지만 다른 뜻 그리고 다른 발음으로 사용이 될 때 이 발음 기호를 사용해줘서 이 발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뜻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발음일 때는 이 뜻을 사용한다고 똑같은 스펠링이지만 발음 기호를 다르게 적어서 이 단어를 구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음 기호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는요, 바로 영국 영어를 공부하는 저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똑같은 스펠링의 단어인데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발음 차이를 구별할 때 또 이 발음 기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시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나나라고 알고 계시는 이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스펠링은 똑같지만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음 기호를 모르면은, 발음 기호를 읽을 줄 모르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만은 흉내를 낼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발음 기호를 읽을 수 있으면 미국식 발음에 해당하는 이 발음 기호, 자, 이것을 보고 banana, banana, 미국식으로는 banana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영국식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영국식 발음 기호를 가져와서 영국식 발음 기호를 읽어보면 banana, banana 라고 그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식 발음 기호를 또 읽을 수 있으면은 banana 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과 영국식의 다른 발음을 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있는데요. 자, 사생활, privacy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 자, 이것도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이 다릅니다. 근데 발음 기호를 또 읽을 줄 알아야 미국식 발음은 어떻고 영국식 발음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자, 미국식 발음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가 써져 있습니다. 자, 바로 privacy, privac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요.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발음을 하면은 privacy, privacy 라고 발음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privacy, privacy 발음이 다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만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또 나아가서 뭐 호주식 발음,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의 또 다른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발음 기호로 적어놨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읽을 줄 알게 된다면 다른 종류의 영어가 등장을 하여도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바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발음 기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음 기호가 정말 중요하구나, 발음 기호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발음 기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또 고민에 빠지실 것 같아요. 이 발음 기호를 처음에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발음 기호 표를 보통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데 이 표를 처음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발음 기호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라고 하는 국제 음성 기호,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 발음 기호로 사용이 되는 뭔가 전형적인 이 발음 기호의 모양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거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여러분들께서 영어 발음 기호 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발음 기호 표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발음 기호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는 우리말의 아니면 추 이런 소리다, 아니면 이 발음은 허 이런 소리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호별로 우리말로 좀 옮겨 넣은 어떤 소리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표를 보고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한번 표를 쭉 훑어보시고 이렇게 생긴 모양은 보통 이런 소리구나 라고 일단 한번 눈에 익히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새로 단어들을 한번 접할 때 영어 사전에서 영어 단어를 보시면서 영어 단어의 이 스펠링에 해당하는
들어가는 부분, 이 소리는 발음 기호로 이렇게 적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원래 아시는 발음이 있으니까 원래 아시는 이 소리가 발음 기호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옮겨서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 번씩 하나하나 둘씩 배워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좀 덜 지루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음 기호를 보시면 그냥 이 소리가 나는 이 발음 그대로 적혀 있는 듯한 그런 스펠링의 그런 발음 기호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알파벳과 다른 모양의 완전 처음 보는 그런 발음 기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완전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어로 소리를 비교해 보시면서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ABCD 금방 외운 것처럼 발음 기호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가신다면은 다 터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발음 기호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요, 꼭 발음 기호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영어 발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제대로 발음 공부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발음 기호를 먼저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발음 기호를 내가 좀 아는데 또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발음 기호를 공부하실 때 꼭 보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발음 기호 하나만으로 제가 정말 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자, 이 긴 이야기가 있는 만큼 발음 기호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 기호를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벳이라는 걸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이 발음 기호라는 것도 알파벳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는 그냥 발음에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발음 기호를 먼저 배웠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배워놨던 게 있기 때문에 발음 공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발음 기호를 꼭 먼저 공부를 하시고 발음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 아니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발음 기호 먼저 공부하시고 영국 발음 그리고 영어 발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친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illions!